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자, 우리 2023년도 1회차 기능사 필기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가스기능사,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에너지관리 기능사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더 빨리 해소를 하고자 이렇게 빠르게 분석과 신유형 문제에 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가스기능사 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기능사 분석을 먼저 해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변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유형에 관한 문제들도 정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말이 돌았던 게 있었죠. 분홍색 가스. 그 문제는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복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복원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오픈 채팅방에 한 번만 더 언급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원을 해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분석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변형 문제가 정말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많이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스 산업기사에 나온 문제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은데 보기를 완전히 교체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원래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2023년도 1회차 때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가스기능사와 공존행동기계 기능사,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 가스, 공조, 에너지 세 개가 관련이 있는 자격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스기능사에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변형 문제를 한번 보다가 복원 문제를 한번 보다가 이 문제는 가스에서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같은데 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공존행동기계 산업기사에 출제가 된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스에서 조금 가스 기능사가 너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원래 우리 기출에서는요, 독성가스 허용농도 종류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면은 이번 회차에서는 TLV, TWA에 관해서 묻는 문제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신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우리 CBT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 몇 개만 출제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일단은 미리 보기로 몇 가지 5문제만 뽑아왔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용기의 파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문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관연도에 있었습니다. 관연도에 문제가 똑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기 자체가 완전히 변형이 되었습니다. 관연도 보기에서는요, 용기 내의 규정 압력이 초과. 두 번째, 용기의 내압력 부족. 세 번째, 용기 내에서 폭발성 혼합가스에 의한 발화. 네 번째, 안전밸브의 작동으로서 안전밸브의 작동에 의해서 용기의 파열 사고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죠.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보기 자체가 다 변형이 되었어요. 첫 번째, 용기 재질 불량.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맞습니다. 두 번째, 용기 충격 및 타격. 당연하겠죠. 네 번째, 가스의 과잉 충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파열 사고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수소 용기에 질소가 일부가 존재한다. 자, 우리 질소는 가장 안정한 가스입니다. 따라서 질소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파열 사고 원인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틀리셨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BT에 갔을 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자, 넘어가서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성가스 TLV, TWA 농도는 일일 몇 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는가? 자, 우리 과거에서는요, 다음 중 독성가스 허용농도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1, 2, 3, 4 쭉 있고 순간 사망 허용농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2023년도 1회차 때는요, 이 TLV, TWA에 관해서 좀 더 지역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
TLVTWA는 작업자가 하루 8시간 5일, 주 5일 일을 하죠. 우리가 5일 동안 일을 했을 때 신체에 어떤 악영향이 미쳐진다. 그러면 독성가스다. 악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다. 독성가스가 아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찍어 주셨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우리 그러면 2회차 때 1일 8시간 주 며칠이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 5일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연료 중 분해 연소로 하는 것은요. 자, 일단은 우리 연소 형태라고 하면은 확증, 분표,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거의 신유형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연소 형태는 확증, 분표, 자. 예전에는 다음 중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확증, 분표, 자가 있다. 자, 우리 확산 연소다라고 하면은요, 기체에 관한 연소죠. 가스, 증발 연소다라고 하면은요, 액체가 증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액체에서는 대부분 증발 연소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휘발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분해 연소는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석탄, 목재, 얘네가 분해 연소입니다. 정답 4번 찍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정답 4번. 지금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가스 기사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가스 기사에 출제가 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안 됩니다. 가스 기능사에서는. 뉴턴의 점성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자, 우리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해서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점성계수 뮤 곱하기 속도 9배 du dy입니다. 전단 응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9배로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이 문제 맞추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가스 산업기사를 준비를 하시다가 가스 기능사 한번 봐볼까 하신 분들은 맞추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가스 기사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거의 못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지금 외워주세요. 뉴턴의 점성 법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단 능력은 점성계수 곱하기 속도 9배 이렇게 3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완전 신유형의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 과거에 산소에 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산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산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조연성이죠. 따라서 우리 보기에서 틀린 보기로 가연성 가스다 라고 나왔으면 틀린 보기 체크를 해주셨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성치에 관해서 물어봤어요. 산소의 물성치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문제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게다가 우리 켈빈 온도로 나왔습니다. 섭씨 온도가 아니라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 출제가 되었어요. 자, 보면은 산소의 녹는 점은요, 마이너스 218.79도씨입니다. 외우신 분들 없을 거예요. 맞추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얘에다가 플러스 273도씨를 해보면 54켈빈 나와요. 자, 끓는 점은요, 마이너스 183도씨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이너스 182.95도씨예요. 플러스 273 하면은요, 90켈빈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임계 온도가 마이너스 183도씨가 아니라 마이너스 183도씨는 끓는 점. 그쵸? 마지막으로 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기체, 우리 분자 1몰당 22.4리터예요. 따라서 22.4리터 분의 산소의 분자량은 몇입니까? 산소의 분자량은 32입니다. 22.4분의 32를 해보시면은 밀도 1.43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5개만 미리 보기로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정말 어려운 회차였구나, 정말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추세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개념에 관해서 확실하게 학습을 하시고 시험을 들어가셔야 우리 시험 합격에 더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 2023년도 1회차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1회차 불합격하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2회차 한 번에 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에 온전한 2023년도 1회차 CBT 보건 문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